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전매거진의 박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동료들과 밥만 잘 먹어도 일 잘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일 되게 잘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네. 한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사무실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에 비해서 동료들과 함께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직장인들이 네. 사회성, 생산성, 창의성에서 월등히 뛰어나다고 조사 결과가 발표됐네요. 그래요. 요즘 보면은 뭐 식당 같은 데도 1인 테이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일 텐데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으니까 오늘만큼은 동료들과 좀 식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샌드위치나 김밥과 같은 이런 간단한 식사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된 식사를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뇌의 휴식도를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네. 오늘 점심 여러분들 신경 써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팀이 네. 같이 밥을 참 잘 먹어요. 그래요. 메뉴가 네. 몇 개 없어서 그렇지 늘 자주 먹긴 하죠. 맞습니다. 네. 팀워크는 밥심에서 온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명언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이따 점심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여러분의 전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계시죠? 네, 이번 주도 피플앤 이슈는 홍쌤과 철수가 전하는 취업학 개론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먼저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직자 여러분들 벌써 12월이 밝았는데요. 3월 공채 시즌까지 여러분 사실 남아있는 시간은 석 달 남짓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직자분들은 수능 100일 전이다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분,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국내 취업 시장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돌아온 취업 준비생 철수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철수 씨 헤어스타일이 네. 제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흉내 한번 내봤어요. 고맙습니다. 어떤 거죠? 비슷한가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우리 이름도 똑같잖아요. 네. 제 실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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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철수의 파트너, 돌아온 취업 준비생에서 신입사원이 된 존슨 씨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제 네.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름을 날리는 두 분인데 원래는 이제 두 개들이 한 세트로 활동하셔야 되는데 입사를 하시는 바람에 철수 씨가 그동안 저희와 늘 함께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존수 씨는 어떻게 돼서 어쩐 일로 나오신 거예요? 네, 뭐 평소에 철수가 맨날 밤에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뭐라고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네. 휴가를 내고 참석하게 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신입사원이 휴가까지 내고 또 저희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후에 어찌됐든 든든한 취업 지원자가 한 명 더 늘어서 오늘 방송은 더 알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동료와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다들 이제 뭐 사회생활 해보셨으니까 우리 패널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듣고 싶네요. 그래요. 네, 먼저 홍기찬 컨설턴트 어떠세요? 네. 저는 점심시간 때 요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은데 그를 통해서 더 동료들과 끈끈한 팀워크를. 관계가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운동으로 철수 씨는요? 저도 원래 밥을 잘 먹었는데요. 제가 최근 그 인턴하는 회사에서 예. 같이 밥 먹다가 같은 인턴이랑 싸웠어요. 밥 먹다가요? 밥 먹다 싸우기 쉽지 않은데. 메뉴 선정 가지고 좀 불화가 있어서 아무튼 제가 요즘 반성 중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존수 씨는 네. 점심시간에 어떤 편이세요? 저야 뭐 점심시간 때 아주 살살대면서 네. 잘 먹는 편이죠. 그래요. 그래서 일도 잘한다. 네, 저야 뭐 그냥 대단합니다. 진짜 캐릭터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재밌네요.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업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업학 개론을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풀어드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고민 상담소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래로 이제 전화번호 고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02-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취업에 관한 궁금증, 때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아닐까 하는 질문도 여러분들의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아주 자세하게 또 고민 상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첫 번째, 익명을 요구한 취업준비생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공계 학생이고요. 경제학을 복수 전공 중인데 이공계열보다 이쪽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도 꽤나 했고 어학도 나쁘지는 않은데 마케팅 쪽을 지원한다면 불이익이 많을까요? 앞으로 마케팅 쪽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취업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네. 이공계 학생이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마케팅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고민? 네, 사실 이게 원래 이공계 친구들이 이 문과 쪽 수업을 한번 들으면은 좀 환상에 좀 빠지더라고요. 어떤 현상이요? 네, 우선은 이 남녀 비율이 공대랑 좀 많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공부하기도 좀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제 주변에도 사실 공대생인데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이 증권사에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도 학점 관리도 하고 또 영어 성적도 좀 만들어 놔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친구도 당연히 경영학의 주전공인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뭐 컨버전스 인재다 뭐다 해서 이런 교차 인재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철수 씨의 의견은 일단 승산이 있다는데 한 표를 주셨는데 네. 존슨 씨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 뭐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저는 승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훨씬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마케팅 쪽을 지원을 한다면은 아마 이공계 전공이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된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 본 적 있나요? 제가 마케팅 쪽을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같이 면접에 들어간 친구들 보면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뭐 철학과 같은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공계 쪽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많이 붙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그렇군요. 요즘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이공계가 짱이다. 이공계가 뭐 취업 깡패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네. 이공계가 문과 계열보다는 취업이 조금 더 잘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과 계열 쪽에서는 경영대가 취업 깡패다. 그리고 문과 계열에 비하면 이공계가 취업 깡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것 네. 같은데 홍 쌤께서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이 고민? 물론 그 지금 의견 나왔듯이 도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전자공학도가 마케팅 부서에 지원한다면 마찬가지로 경영학도들이 뭐 전자공학과 관련되는 직무에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네. 도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도전은 좋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지금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통상 일반 경영학도들한테도 그렇게 추천하는 직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티오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 경영학도들한테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직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경제보다는 사실 경영을 전공하는 게 이제 마케팅에 직통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좀 면접관을 납득시킬 만한, 다시 말해 마케팅에 대한 나의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도전은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예. 굉장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전공을 오고 가는 케이스가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하진 않지만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 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구매에 입사를 했는데 전자공학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구매라는 필드도 커져가고 있고, 하지만 이 친구도 다른 공대생들 대비 차별화될 수 있는 이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자구매, 해외에서 원자재 구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반적인 공대생들 대비 높은 어학 점수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교두부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전공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강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의 오너에서 보면 이렇게 좀 멀티플레이어 같은 인재가 온다면 솔직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저는 반갑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철수 씨는 존슨 씨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멀티플레이어 같은 인재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뭐 저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특히 뭐 저도 이제 전공이 굉장히 다른 거였거든요.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네. 뭐 그런 면에서 기업 오너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굉장히 버거운 인재죠. 사실 저를 담으려면 굉장히 좀 그릇이 커야 되고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존슨 씨. 씨는요? 네. 예, 저야 뭐 모든 면에서 철수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철수보다 더하면 더한 멀티플레이어 인재지 못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생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취업 준비생에 대한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나 방송에 관련된 공모전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보통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팀을 꾸려서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공모전이 카페만 들어가 봐도 엄청 많은데 관련 분야는 직접 일일이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공모전 좀 해보고 싶은데 노하우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방학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공모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철수 씨나 존슨 씨는 공모전에 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철수 씨. 저는 공모전만큼은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공이 또 그런 만큼 특별히 공모전에 나갈 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근데 별로 공모전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공모전 말고 이제 인턴이나 뭐 다른 기업 경험은 좀 있죠. 네. 그래요. 그래요. 존슨 존슨 씨는? 예, 저도 공모전이라는 거 자체에 특별히 끌리는 종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이분은 이제 국어나 방송 쪽으로 공모전에 관심이 많으신데 언론 방송 쪽 지원자 같죠? 예, 맞습니다. 그 제가 공모전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사실 지금 구직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기소개서에 적을 만한 에피소드가 부족하고 면접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전 수상 이력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구직자들 보면은 뭐 공모전 출품에 있어서 PPT 자료 뭐 예쁘게 만드는데 너무 집중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보다는 조금 창의적인 이력에 주안점을 두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창의적인 이력에 주안점을 둬라. 이게 사실 또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창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구직자들은 우리가 다 뭐 스티브 잡스는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친구들 대비 차별화될 수 있는 이력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만 서베이 조사하지 말고 직접 시장에 나가서 다양한 세대 계층들과 좀 서베이 조사를 진행한다든가 현직자 인터뷰를 진행한다든가 이렇듯 차별화될 수 있는 이력 자체에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철수 씨 같은 경우도 공모전보다는 조금 더 인턴이라든지 이런 기업 활동에 좀 치중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공모전에 대해서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약간 포비아 같은 게 있어요. 포비아. 네, 예. 사실은 이게 기업의 이용만 당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또 공모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일부 공모전 외에는 어떤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취준생들이 좀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 여기서 더 말하면 좀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서 예. 이쯤으로 줄이고 오늘은 여기서 이 대외활동의 노예 존슨에게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존슨 찬스. 그래요. 네, 존슨 씨는 칠판을 들었는데 하지 마. 하지 마.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일단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성급하게 일반화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제 주위에는 공모전이 취업에 도움이 됐다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취업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면 논외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이제 공모전은 경쟁력이 있는 스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별별 공모전을 다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만나보셨어요? 예, 정말 막 이상한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무슨 1등 상품이 2만 원짜리 도서 상품 1등이? 예. 너무한데요? 그런 그런다. 예, 그런 공모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뭔가 좀 더 다른 특별한 걸 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한테 도움되는 게 뭐 있을까요? 그렇다면 고민 주신 분에게? 그거는 그분을 제가 만나봐야 알겠는데. 아니 뭐 방송 쪽으로 희망한다고 네. 하시니까요. 아, 방송 쪽이라면은 일단 뭐 방송 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뭐 다음에 언론인들이 모이는 카페 최대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일단 가입을 하셔서 정보를 조금 보면서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렇게 정보를 얻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두 친구 모두 공모전에 대한 생각은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공모전도 공모전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업계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공모전도 있지 않을까요, 홍 씨? 그렇죠. 예,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같이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명진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 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디어 컨테스트 공모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허 추론하고도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설계 관련된 공모전이라든가 공학 쪽에서 진행되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퍼플할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철수나 존슨 씨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서류에 대한 패스의 가점적인 부분들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주안점을 주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전도 공모전 나름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모전에 도전을 하곤 하는데 좀 남다른 스펙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공모전 말고 이런 이력이 참 괜찮다. 이런 것들을 스펙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철수 씨? 사실은 뭐 제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풍문으로만 들은 건데요. 뭐 대출이 있으면 서류가 잘 붙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 자기소개서 이력서에 항상 이 대출란이 있어요. 빚이 얼마냐. 근데 여기에 빚이 있으면 서류 통과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쉽게 이제 퇴사를 못 하니까 오래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풍문이 있더라고요. 사실 확인 안 됐으니까 대출 네. 받지 마세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네. 예. 네, 춘순 씨는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뭔가 남들과 차별되는 뭔가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겠죠. 자신이 나가야 된다. 쉽게 알려주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예. 네.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시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도 황당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흔히 네임밸류가 있으면 대기업과 같은데 연봉 수준을 들어보면 꽤 어이없고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거겠죠? 그리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연봉 수준 말고는 구분하는 방법 없는 걸까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주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수도 의외로 있죠. 또 궁금하기도 예. 하네요. 홍쌤께서는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점에 뭐 종업원수 1000명 이상 뭐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사실 네. 구직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코프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런 업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 1조, 그러니까 올해 연말 이제 되면 이제 1조 사이즈로 넘어오는 기업들 중에 뭐 한샘, 형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비슷한 사이즈의 기업으로 서울 반도체나 파트론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자들은 이제 패션그룹 형지처럼 본인한테 익숙한 업계에만 좀 구직 활동을 좀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넓히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기업의 이름만으로는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파트론이라는 기업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주식해서 알고 있는데 예, 최재진 씨는 주식하시니까 잘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주 중에서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 하나인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GPS 모듈이라든가 ISM 카메라 모듈 같은 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소비재단만 바라보지 마시고 서플라이 체인을 좀 하단까지 내리셔서 생산재나 중간재까지 여러분들 영역을 넓히시면 제가 단언컨대 구직의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단언컨대 나왔습니다. 예. 네.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언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 씨, 대기업, 중소기업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뭐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취준생들은 일단 무슨 그룹이라고 불리면 일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뭐 한 계열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나머지 계열사는 들러리다. 이러면은 뭐 중견기업이고 다른 계열사들도 뭐 나름 탄탄하고 잘 나간다 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는 로또금이라고 취준생들에게는 이제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대기업의 마지노선. 여기서 로또금이라고 하면 이제 로또금? 로또금입니다. 예. 네, 여기서 로또금이라고 하면은 롯데, 동부, 금호그룹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벗어나면 이제 중견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질문자분 같은 경우 연봉 수준으로 대기업이랑 중견기업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박봉으로 유명한 롯데나 CA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더 연봉 수준이 높은 중견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연봉으로 이 중견기업, 대기업을 나눈 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연봉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CJ 같은 경우에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워너비 기업이거든요. 박봉이 맞나요? 네, 뭐 이게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워너비는 이제 환상이고 연봉은 현실이잖아요. 네.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렇군요. 자, 존수 씨 의견 들어보겠는데 네. 역시나 의미 없는 질문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직원 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죠.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직하는 취준생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의문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연봉이나 복지 등 자신이 받을 처우나 아니면 그 직무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면은 뭐 그래서 자신이랑 회사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래요. 아주 단호하게 의견을 말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두 분도 대기업에 주로 좀 원서를 넣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철수 씨.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예. 제가 대기업만 쓰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매번 상반기, 하반기 때 나눠서 100개씩 쓰거든요. 네. 이 100개가 다 대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죠. 처음 들어본 중소기업들도 많고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슬퍼지네요, 갑자기. 아무튼 또 대기업의 저기 원서 넣었던 얘기가 많이 회자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 정보를 어떻게 찾나요?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 씨부터 먼저. 예. 우선은 뭐 다음 최대 카페라고 하는 닥치라는 카페에서 저는 정보를 얻거든요. 닥치고 취업. 네. 예, 예. 근데 이 저희 방송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요즘 잘 안 들어가고요. 이 잡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좋은일 연구소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코리아의 좋은일 연구소. 네, 여기 다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 이제 좋은 직장이나 직무를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 들어가서 뭐 신의 직장이다, 뭐 이런 직장들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요. 그래요. 실제로 그 정보가 정확한가요? 네, 여기는 굉장히 리서치 그 풀이 좀 넓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주 좋은 팁이 하나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글과 영문 자소서 내라는 외국계 기업의 자소서를 작성 중입니다. 한글 자소서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달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님 완전 달라야 더 좋은 건지 외국계 기업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네. 자, 이 친구는 멀티가 가능한 친구인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쓰면서 저에게 또 질문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이분이 좀 합격하길 바라겠는데 한글과 영문 자소서를 동시에 써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영문 자소서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홍쌤? 지금 구직자들이 외국계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은 여기 국내 브랜치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판매지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스가 외국인인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 종업원 중에 상당수는 또 한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 영어로 내가 저 레주메를 작성한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동일한 인물인데 언어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좀 자원을 낭비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듣고 보니까 참 큰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을 좀 확인하려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두 친구는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있는지요? 철수 씨. 네, 뭐 저는 예전에 이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네. 이 IBM인가 소니인가 하는 그 자소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문 그 자소서 작성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한글로 작성을 하고 우선은 구글 번역기를 돌렸어요.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요. 예. 근데 한글에서 영어로 돌리니까 조금 약간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한글에서 먼저 1어로 돌리고 그 다음 결과를 영문으로 돌리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그 그래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해봤는데 진짜로 거의 무슨 해밍웨이급의 자소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신생분들도 조금 저처럼 영어 실력 부족하시면 네. 이런 꿀팁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때 그래요. 합격이 됐어요? 제가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 존슨 그리고 우리 존슨 씨. 씨는 예. 영문 자소서 써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저도 뭐 외국계 기업 여러 번 지원해봤기 때문에 물론 영문 자소서 써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문 자소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결하게 써라. 예. 사실 저희가 쓰는 자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사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네. 거의 뭐 한 사람의 인생이 직결된 예술 작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술은 번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 그거를 번역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만큼 번역을 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칠판에 적은 말이 딱 맞네요. 영문 자소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참 이 자소서는 영원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외국계 기업의 자소서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도 궁금하거든요. 네. 홍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라고 이제 차별점을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좀 허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내가 뭐 네덜란드 회사 입사했으니까 회식은 뭐 항상 파스타를 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선배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 일반 기업들하고 그렇게 좀 차별화되게 될수록 오히려 여러분들 역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물론 기본적인 기업의 인재상과 비전을 알고 가셔야겠지만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컨셉은 국내 대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영문 자소서도 어떠한 팁이 있을까요? 아까 뭐 좀 존슨 씨가 이야기했듯이, 네. 그러니까 우리 국문 자소서의 특징이 우리나라 말이라는 게 여러분 수로를 길게 뽑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자소서라는 건 어차피 실용문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필요해요. 우리가 국문 텍스트를 작성할 때. 근데 부사는 별로 그렇게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문도 그런 식으로 담백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좋습니다. 수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고민, 마지막 취업 준비생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면접을 봤는데 지원자가 7명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면접관이 제게 누가 뽑힐 것 같아요 하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한 거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불안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질문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았을까요? 마음 같아선 내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오버한다라고 할까 봐 참았거든요. 아마 이거는 면접관이 면접 보다가 지겨워서 그냥 한 말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누가 될 것 같아요? 괜히 한번, 네, 예. 한 번씩 물어보는 거. 철수 씨 의견 어때? 이 질문 나 들으면 기분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별론데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사실 저도 이렇게 중요한 질문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분위기, 환경 아니면 이 지원자들의 재치를 확인하는 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주로 이 실무진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제가 된다고 말을 했었고요.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기보다는 그냥 뭐 면접관들한테 그냥 뭐 오늘 많이 부족했지만 뭐 면접관들이랑 대화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 진짜 잘 어울린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뭐 이런 뭐 입에 발린 소리로 했는데 뭐 결과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렇다면 친구인 존슨 씨는 그냥 웃겨라. 어떻게 웃길까요? 네,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네. 저도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원자를 당황시킨 다음에 그 반응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질문은 그냥 재치 있게 받아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실제로 이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가 뽑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좀 뽑아주시면 안 되나요? 네, 더 솔직하네요. 잘했네요. 네. 이렇게 받아쳤는데 그런 상황에서 면접관이 하하하하 이렇게 웃다가 아니 근데 누가 뽑힐 것 같냐고요? 이렇게 정색하고 물어보진 않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당황스러우면 웃겨라. 예,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사실 네. 다양한 또 질문에 대한 나만의 매뉴얼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이자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두 분만 있어요 면접장에. 근데 이 질문이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진지하게 나왔어요. 둘 중에 누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누가 뽑힐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서로? 철수 씨부터. 저는 뭐 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친구는 좀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아, 절친인데. 네, 회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존슨 씨는요? 예. 저는 제 양심을 따라서 네. 제가 얘보다 낫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뽑힐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두 분은 네. 약간 송대관 태진아 선생님 보는 느낌이네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면접 경험이 있는 두 분의 솔직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네. 우리 전문가 홍쌤이 보시기엔 어떤가? 이렇게 웃겨도 될까요? 저는 그 존수 씨 이야기한 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속설에 면접관 3번 웃기면 붙는다 뭐 이런 말도 통용되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면접관을 그 딱딱한 자리에서 3번 정도 웃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나의 인간적인 매력도가 올라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이제 구직자를 당황시키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면접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기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첨언할 수도 있을 듯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의 장점을 또 정리해주는 그런 멘트를 날리게 되면 또 여러분들의 넓은 식견과 여유도 같이 표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면접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탈락할 것 같다. 정말 꼴불견이다. 이거 왜 왔나? 이런 사람도 만나본 적 있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철수 씨?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뭐 예전에 은행 면접을 볼 때 뭐 어학연수 관련된 얘기를 자소에 풀고 면접에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면접관이 그럼 영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봐라 이랬더니 뭐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잘 못한다고 계속 빼더라고요. 너무한다. 그래서 면접관이 3-4번씩 권했는데도 그 친구는 결국 안 하고 끝나더라고요. 이미 뭐 탈락이 좀 예감이 됐네요. 저도 좀 분노가 좀 치밀더라고요. 바보 같아요. 네네. 그 친구는. 예. 알겠습니다. 존슨 씨는 혹시 있었어요? 탈락이 예감됐던. 저 같은 경우는 1차 면접 때였는데요. 네. 막 사람들이 그렇게 다대다 면접이었는데 그 다른 지원자들이 말을 할 때 말을 계속 끊는 지원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말을 끊던 친구는 떨어지고 그 친구한테 말이 끊긴 친구들은 다 붙은 오히려. 예, 그런 그래요. 경우 있었죠. 이런 꼴불견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취업 준비생들이 하는 다양한 고민에 관해서 경험과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이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오늘도 마무리 한 줄 코멘트 하면서 여기서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서 자기소개서란 뭘까요? 홍쌤부터? 네. 예.
저는 약 먹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먹기. 예. 무슨 뜻이죠? 이상한 약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몸이 좀 아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좋은 약은 당연히 몸에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당연히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이렇게 많이 탈락하다 보면은 정말 쓰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 병마와 싸워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약을 좀 꾸준히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 먹기다. 아주 적절한 비유 같고요. 예. 철수 씨에게도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기소개서란? 네, 저는 자소서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취업 준비도 일종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돈을 받지 못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앞으로 목표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자소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채 시즌은 어마어마하게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도 좀 기피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루하루 기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처럼 생각해라. 네. 자, 그리고 존슨 씨. 오늘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니까 존슨 씨에게도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네. 자기소개서란? 네, 취준생들에게 자소서란 네.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도 뭐 한자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 혹시 화장실 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변은 아마 생각하시는 그 변일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변을 싸는 행위가 있어야지 인생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취준생들도 자소서를 계속 써내야지 그 취준생으로서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필수 불가결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때로 자신이 보기에 정말 좋은 모양, 그 좋은 색깔, 좋은 냄새의 변이 나왔는데 그게 웬만큼 특별하지 않고는 그냥 남들이 보기엔 그냥 변이거든요. 똑같은 네. 변이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참 굉장히 재밌네요. 철학적인 뜻이 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기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네. 주에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돌직구를 날리는 두 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존수 씨께도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잔명거지 벌써 1부 마무리해야겠죠?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김효성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 2부에 기다리고 있고요. 또 문화가 산책에서는 박지종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2013 다시 보는 베스트셀러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